사주와 지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봐야 할 그 필요성과 또 이렇게 주역까지도 함께 보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주역으로 바꿔서 놓고 보니까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아마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주는 걸록격이라고 하고요. 이른바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름 있는 사주 중에 하나죠. 이 사주의 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크게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과 하도락서의 이치에 관한 수를 여기다 부여를 해가지고 이 상, 즉 주역회를 만들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 대정수에 의한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정수는요, 이 선천수와 후천수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에서 선천수 구하는 거, 그 다음 영상에서는 후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선천수는 이렇게 시일월 천간을 합치고 또 시일월의 지지를 합쳐서 이렇게 구한다. 1554가 나왔네요. 그리고 후천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곡은 이렇게 천간 지지의 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합치면은 원곡만 합친 거죠. 이렇게 합치니까 272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정수는 그 선천수와 후천수를 합한 수를 대정수라고 그러는데요. 대정수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수는 이렇게 시가 100단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만약에 선천수가 자시나 오시 내지는 천간이 시간이 갑이나 기로 시작한다고 그래도 900단이에요. 그러니까 천을 넘을 수가 없어요. 900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뭐 갑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다 900단위니까 1800 얼마 되겠죠. 이게 선천수는 2000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00을.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후천수는 이게 기미나 기축은 110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100이 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경신이 됐다. 그러면 이건 99겠죠. 을묘면 88이고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곡은 이렇게 기미나 기축이 11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경신이라고 해도 99밖에 안 돼요. 이 사주를 시주, 일주, 월주, 연주를 다 합해 놓는다고 해도 400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이 안 되고요. 대운은 이 원국에다가 이 대운수가 여기서는 이제 기미 대운이라 110이 됐는데요. 대부분 이게 100이 안 넘기 때문에 대운 후천수라고 해도 500이 안 됩니다. 또 시운 후천수는 이 대운 내에서 이렇게 묘다 그러면 68을 더하는 정도니까요. 또 기민년이나 기축년이 오면 110을 더하겠죠. 그런다 그래도 600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운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월운까지 구한다고 그래도 2000에다가 이렇게 월까지 간다고 그래도 2600까지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월운 이름까지 가도 2600이 잘 안 돼요. 보통 제가 해보면
1300 이상, 많이 나와야 2000, 200이나 300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700, 800 이렇게 나오는 게 다반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정수는 이렇게 네 가지 숫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릿수가 1, 10, 100, 1000. 그러니까 1300에서 2600 사이니까요. 대정수는 자리로 오면 네 자릿수가 된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좀 이해하는데 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정수는 네 자릿수고요. 이 양반 원국의 대정수는 이게 선천수, 후천수 합치니까 1826이 나왔죠. 예, 네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대정수를 할 때 이걸 천 단위를 제외하고 또 단 단위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백 단위와 십 단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거두절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완전히 천 단위와 단 단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이게 이른바 연주를 제외한 이유예요. 선천수를 따질 때 연까지 하면은 하나, 둘 이게 천 단위가 되니까 9천 위에도 9천 얼마고 지지도 9천 얼마 연까지 오면 이렇게 되면요 많이 넘어요. 즉 다섯 자리가 되니까 가운데를 취할 수가 없어요. 다섯 자리는 네 자리가 돼야 가운데 두 자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기가 편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백다리, 백자리를 이 주역의 상계로 놓고요, 위에 있는 궤를 놓고 10단위를, 10의 숫자를 합계로 놓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상계는 차후에 이런 상계, 하계 이런 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백자리가 0인 경우 여기 8이 아니라 0이면 1026이겠죠. 이런 경우는 0이니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천 단위의 숫자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천 단위와 단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100 단위가 8이 아니라 0이면 2를 빌려와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100자리가 0이면 1000자릿수를 빌려와서 쓴다. 또 10의 자리가 0이면은 2가 아니라 0이라면은 1806이면은 이 단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6을 빌려다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10자리가 0이면은 단단위 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단위도 0이면 0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100자리 수를 쓰라는 거죠. 그럼 8을 쓰라는 거죠. 근데 8도 0이면은 천단위 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게 규칙이 이게 답니다. 예를 들면요. 가운데를 둘을 쓰는데 100단위도 10단위도 0이에요. 그러면 100단위는 상계인 이유가 이 10보다 100단위가 높으니까 위에다 놓는 거예요, 궤를. 이게 상계는 0이니까 2를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요. 이게 10단위가 0이니까 단단위인 7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2와 7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100자리는 8인데 단단위가 0이니까 0이면 10자리가 0이면은 단단위 거를 빌려 오려고 보니까 또 0이에요. 그러면 빌려올 데가 없으니까 100자리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계가 8이고 합계가 다시 8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100단위가 없으니까요. 1000단위에서 빌려오니까 상계가 2가 되는 거예요. 합계가 10단위가 0이니까 단단위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0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100단위로 간다고 그랬죠. 100단위가 가보니까 또 0이면 100단위가 0일 때는 1000단위로부터 구해오라고 그랬죠. 빌려오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상계도 2이고 하계도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 대정수를 구해왔다고 그래도 어, 어떻게 상계를 정하고 합계를 구하는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아, 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작게 한다고 그러죠. 궤를 짓는다. 예, 이 원국의 그 대정수를 구해보니까 182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8하고 2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수를 변화시켜서 씁니다. 변화시켜서.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1900 얼마 나왔다. 그러면 이 궤가 8개밖에 없는데 9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8로 나누면 1이 되죠. 나머지가. 9는 1로 갑니다. 그러니까 1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7로 가요. 이게. 그래서 2와 7, 8은 불변이고요. 3은 6으로 가고 이게 6서부터 그게 4, 5, 6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4, 5, 6은 6은 하나 줄어서 5가 되고 5는 4가 되고 4는 3이 되고 이게 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제 9는 이게 8개밖에 없으니까 9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9가 1로 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럼 1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7로 간다. 그리고 2와 7, 8은 불변이다. 그리고 3은 6으로 간다. 4, 5, 6은 이렇게 하나씩 작아진다. 4는 3으로, 5는 4로, 6은 5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수를 변화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수변법이라고 그래요. 예, 주역은 이렇게 이게 8개 중에 이게 하나씩 있는 걸 요게 소성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소성계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대성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8개가 올 수가 있고요. 이게 위에 있는 걸 상계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은 하계라고 그래요. 상계로 올 수 있는 궤가 이 8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이 하계로 올 수 있는 경우도 8개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88, 64 주역의 궤는 64개의 궤가 존재하게 되는 게 이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예, 태극이 양의를 낳고요. 양의는 음양을 낳고 음양이 한 번 더 변오면은 사상이 된다고 그랬죠. 어, 뭐 태양, 태음, 소음, 소양. 이 사상에서 음양이 한 번씩 더 변화되면은 이 8개가 됩니다. 지난 영상 언젠가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이고요. 이걸 건괴라고 그래요. 건괴. 그리고 의미하는 것은 이게 하늘건이니까 이거는 하늘을 뜻한다. 하늘, 아버지, 뭐 등등을 의미하고요. 괴의 모양을 보면은 건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살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태끼라고 그러는데요. 이 태자가 기쁘다는 겁니다. 기쁠 태, 때로는 뭐 날카로울 예, 또 바꿀 태, 금태환이라고 그러죠. 금의 양만큼 돈을 찍어낸다. 예, 그때 이제 이 태를 쓰는데 주역에서는 이게 기쁠 때로 사용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모양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연못 택자죠, 이게. 그리고 택계는 태는 상철, 우예가 끊어졌다. 예, 우예가 이렇게 음효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주역은 이렇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은 누가 실권을 쥐느냐? 이 음이 실권을 쥡니다. 여기서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니까 여기서 음이 실계를 져요. 그래서 음양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이 전체가 음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인 양이 실권을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를 설명하면 더 빠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는 우위가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리께라고 그러죠. 이게 이별할 때 리라는 거죠. 또 해가 중천에 걸려 있다 할 때도 이런 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을 의미하고요. 불은 리께는 허중 가운데가 비었다. 가운데가 끊어졌다는 거죠. 예, 이거는 진께인데요. 이건 우레를 의미합니다. 천둥번개.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이게 우레 레자죠. 천둥번개를 의미하고 이게 진께는 밑에가 연결돼 있다. 밑에가. 예, 이거는 손께라고 하거든요. 손은 이게 부드럽다, 유순하다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풍이고요. 손께는 밑에가 끊어졌다. 이게 한문이 끊을 절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입력이 잘못됐네요. 예, 그리고 감께는 이게 구덩이 감이거든요. 이 감께라고 그러고 이건 수를 의미하고 감께는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 있으면 이 작은 게 실권을 칩니다. 양이 실권을 쳐요. 그래서 이게 음양으로 따지면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간께인데요. 간은 그친다, 멈춘다는 얘기죠. 밑으로 쏙 들어가서 올라가면 무예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즉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 정상에 가면은 올라가는 것은 그쳐야 되고요. 내려가는 일만 있게 됩니다.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간계고요. 이게 이제 그치다, 멈추다 그런 의미고요. 이건 산을 의미하고 간계는 우예가 연결돼 있다. 우예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건 곤. 이거 땅을 의미하고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졌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은 주역에서는 예, 8명이 한 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이 6인데요. 아들 셋, 딸 셋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의 첫 번째 나온 게 장남이죠. 가장 밑에 있는 게 장남입니다. 먼저 나왔다 이거죠. 두 번째가 양인 것은 요것이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요것이 마지막에 이게 첫째 아들, 두 번째 있으니까 양이 둘째 아들, 양이 세 번째 있으니까 이건 막내 아들이에요. 또 딸은요, 이게 음이 딸인데 요게 첫 번째 음으로 온 것이 이게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장녀고요. 음이 두 번째 왔잖아요. 밑에도 두 번째. 그래서 이게 가운데 딸이 이게 중녀라고 그러죠. 여기는 맨 마지막에 왔죠. 그래서 이게 막내 딸입니다. 셋째 딸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 전체 음양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것이 결정을 해요. 이 음이 두 양을 거느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변화의 원리는 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생은 이런 원리를 예, 사주 해석할 때도 적용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주역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거 딱 보면은 이렇게 이게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이런 거 없이도 이거 딱 보면은 이게 일건천 이런 것이 그냥 술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 마치 사주 이런 걸 오래 보면은 뭐가 뭐 비견이고 뭐 상관이고 뭐 이런 거 뭐 공망이라든지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그냥 딱 보이듯이 이게 사주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생과 함께 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8은 2, 7, 8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8은 여기 8곤지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게 100단이니까 이게 상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기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이 상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로 읽는다고 이렇게 지고요. 이도 불변이니까 이태택이에요. 이 택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을 때는 이 상으로 읽는다죠. 연모. 지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회의 이름을 이게 지택님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님께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그러면은 구이가 변해서 어, 에, 함님이라 길어서 불리함이 없느냐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이 대정수를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효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나머지가 2거든요. 그래서 2효가 동했다. 2효가 여기는 양효니까 태양이 돼서 태양은 주역에서는 노음이라고 그러죠. 늙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노양에서 사상에서 바뀔 때 에, 노양이니까 이제 소음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음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정수를 6으로 나누면은 그 나머지가 이렇게 변호는 동요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를 효라고 그러고요. 이 효는 6개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가 우위가 1이 아니라 밑에가 1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일효라고 하지를 않고요. 초효라고 그래요. 처음이 밑에요. 그리고 육효라고 하지 않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상효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2효, 3효, 4효, 5효 이렇게 의미하고요. 이 소성계 중에 이 5효가 중앙을 차지했죠. 예, 중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왕의 자리예요. 이 밑에도 이효는 소성계 중에서 중용을 얻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실무자의 책임자 이게 여기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반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효나 5효에 이렇게 동효가 이렇게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나 5가 되면은 대부분 좋은 말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딱 떨어지니까요. 요때는 이 6효인 상효라고 그랬죠. 6으로 나눠서 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상효가 동효가 되는 거예요. 상효가 이제 음이 늙어가지고 태음이 돼서 소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효가 동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주 원곡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 집택님께의 이효가 변해서 동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효는 양효이기 때문에 양은 이 주역에서는 9하고 6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양은 9를 써주고요. 예, 양 6은 이렇게 음은 6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9라고 그러고요. 9, 2, 6, 3 음이니까요. 6을 쓰고 세 번째다. 여기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인데 음이기 때문에 6, 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6, 5가 되는 거고요. 상 6이 되는 거예요. 상 6. 예. 예, 그래서 이게 느낄 감자와 같고요. 이게 다 한다. 올, 몽땅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러니까 느끼게 임한다. 즉 교화시키고 설득해서 최선을 다 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 상에서 요게 함님의 기라고 무불리 이게 무슨 소리냐? 공자님이 이거에 대해서 풀어놨어요. 미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순명 명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여기 오효가 군왕인데요. 군왕의 짝이에요. 임금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만, 예스,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유약하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음이요라. 그래서 강건하게 소신껏 군자의 기상을 가지고 임금이 잘못된 명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임금을 설득하고 교화시켜서 올곧게 군자의 기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금의 명예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라고 불리함이 없다.
아주 좋은 괴죠.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래도, 아, 이 양반은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원국에 수를 부여해서 이 괴를 만들죠. 이 괴를 만들어서, 이게 괴의, 이게 모양이라 소리거든요. 이 괴로부터 이치를 추단해 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른바 경물 치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기미대운의 주역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한번 또 보면요. 이렇게 선천수 아까 구한 거죠. 그리고 이게 원국 후천수, 아까 선천수에서 요걸 더했는데요. 지금 대운 후천수는 여기 원국 후천수에다가 110을 더 더한 겁니다. 대운이 여기 기미니까요. 요것만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원국 대정수에다가 110만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 그러면요. 원국 대정수가 1826인데 이게 대운 대정수 후천수가요. 기미이기 때문에 110을 여기다 더하면은 1936이 나오죠. 1936이니까 9는 1로 변한다고 그랬죠. 3은 6으로 변한다 했죠. 3은 6으로요. 그리고 상계는 뭘로 하느냐? 9는 1로 변하니까 여기 건계가 되는 거예요. 9는, 여기 9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는 1000으로 읽는다니까 1000이고요. 3은 6으로 바뀌었으니까 6은 감계가 되는 거예요. 요 감계가. 그래서 합계를 이렇게 감계를 써준 거예요. 읽을 때는 천수 송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부적 공부하다 보면 아 송께 이렇게만 해도 다 압니다. 이 모양도 이 형상이 떠올려야 돼요. 이 송은 우리가 소송할 때 송사 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이 말싸움을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다퉈보자 이거거든요. 즉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쾌, 그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쾌에 해당해요. 이 기미대운에.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손괴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효사가 다 나쁘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효가 동했느냐? 그러면은 요게 대정수를 6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나누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가 4예요. 그러면 4효가 동한 거예요. 그래서 4효의 효사를 읽어보니까 9, 4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는 양이고요. 네 번째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양효가 변했다. 그래서 천수송인데요. 효사에 뭐라고 써 있느냐? 불곡승, 즉 소승에서 이기는 것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명으로 나가야 된다. 명을 따려야 된다.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편안히 올고듬을 올곧게 해 나가면은 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송사가 있다고 그래도 길하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사유는 오요가 임금 자리인데요. 임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자리입니다. 대신은 임금을 보좌하고 임금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하는 이런 장차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효나 다른 애들이 그 임금을 상대로 말다툼이나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신은 임금을 보좌해야 될 지위에 있으니 소송에서 어, 우리나라로 하면 장관이 대통령 상대로 소송해서 다투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분으로 되돌아와서 그 본래의 명을 본래의 직분에 다 해야 되고 다투려고 했던 소송하려고 했던 마음을 바꿔서 편안하게 올바르게 해야만 그렇게 하면은 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양반이 저를 알게 된 게 요 대운 초기에 왔는데요. 제가 이 양반 직업도 마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것으로 선생님은 변호사나 의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을 잘 돼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충의 역할도 사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생긴 거 가급적이면 양보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일 처리가 잘 됐노라고 어, 다시 찾아와가지고 고맙다 하고 이제 밥 한 끼 사더라고요. 이렇게 사주와 주역을 동시에 보면은 더 깊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올해의 주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운의 대정수였죠. 여기다가 세운이 이게 68이니까요. 68만 더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68을 더해놓고 보니까 2004네요. 예, 2004 대정수가. 대정수가 2004니까 아까 100짜리가 0이면 1000에서 빌려온다고 그랬죠. 상계는 2가 되는 거죠. 상계는. 예, 여기 2는 또 불변이니까요. 10자리가 또 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단히 해서 이게 4에서 빌려온다고 그랬죠. 4는 4, 5, 6은 하나씩 적어진다고 그랬으니까 4는 3이에요. 여기 4는 3. 그러니까요. 2는 안 바뀌니까 여기 태가 되는 거고, 요러고 여기 태계가 된 거예요. 태계가. 그리고 4는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3, 2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화혁을 혁이라고 하죠. 이게 혁명, 바꾸다, 변화시킨다, 개혁한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 중에서 뭔가 변화시키고 변동을 해야 되는 해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몇 회나 나누기 6을 해보니까 0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면 6으로 나눴으니까 이 여섯 딱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이 여섯 번째 맨 위에 있는 효가 동요게 변한 거예요. 동요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섯 번째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어, 초 초요, 상효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육이 되는 거죠. 음이니까 육이 되고요. 양이라면 상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음이니까 상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상육이 변했는데 이게 큐의 내용이 분자는 이게 표본 표자거든요. 표본처럼 변화하고 소위는 얼굴만 변한다. 그래서 정벌 하면은 흉하다. 아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면 흉하고 올곧게 정의 편에서 일처리를 하면 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병원 경영을 아주 잘해서 이게 나와서 좀 뭐 분쟁도 해결됐고 그래서 더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 확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22년에 말씀드린 건데요. 내년에 확장하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개묘년이거든요. 이 양반 입장에서 개묘면은 자기가 록을 얻고 자기가 장성살을 장성이 된 거죠. 장성살 자기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일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양반은 이 사주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그렇게 개혁을 해서 지금 아주 강남에다가 또 이게 뭐죠? 병원을 또 차렸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역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왜 분자는 표범처럼 변하지만 이게 개혁을 의미하는 개혁, 변화, 혁신을 의미하는 건데요. 왜 표범처럼 변하지만
소위는 얼굴만 변하는 척 하느냐. 예, 이 호랑이나 표범은 이 털갈이를 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변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범의 무늬가 아주 성하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위는 얼굴만 변한 척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아직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을 따르는 척만 한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그래서 아, 정보를 해야 되느냐? 모두 다 자기 뜻대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를 하면은 흉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나 뭐 이런 데 조금 장소도 옮기고 뭐 이런 데서 어, 예, 알겠습니다. 모두 다 알겠습니다만 할까요? 따르는 척만 하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을 그 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이 얼굴만 그 겉으로 따르는 척만 하지만 속으로는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도 이미 여기는 상이호이기 때문에 개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끝난 데 되고 이 사람들, 이 소인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은 반발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함께 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나 타협이나 그들을 좀 배려해주고 힘 있다고 위해서 병원 원장이라고 간호사나 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3주인가요? 뭐 이 정도 있다가 일 처리가 잘 됐노라. 아주 고맙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주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이렇게 주역으로까지 하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주가 이른바 목화 통명의 사주인데 이 고서에 나와 있는 그 대운의 흐름과 또 이 주역으로 바꿔놨을 때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걸 살펴보면은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보았을 때의 장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